급증구하는 마지막 보루인 카드, 현금 서비스도 줄였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신용을 측정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제 사실상 틀어막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이제 부실이나 아니면 못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금융권들의 대응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천만 원 한도이던 게 갑자기 200만 원으로 주는 경우가 생기됩니다. 이제 더 이상 쉽게 돈을 빌리고 빚을 권하는 사회가 이제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도 예전하고 달리 많이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점점 틀어막히면 경제적인 약자, 그러니까 급제한이 필요한 저소득층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려 최근에는 제2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사금융 같은 데도 대출을 내주는 걸 계속 이제 꺼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나온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200만 원이 드는데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로는 얼마 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의글들이 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거죠. 보통의 직장인들도 월급만큼의 돈이 비상금으로 못해도 한 두세 달치가 통장에 쌓여 있어야 삶이 뒤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삽니다. 통장의 잔고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충분히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삶이 힘듭니다. 빡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더 숨통이 쪼여야 된다라는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많이 삭막합니다. 2023년 회사들이 어렵다라고 하죠. 금리가 올라서 조달금리보다 내는 영업이익이 더 낮습니다. 영업이익이면 한 5%, 조달금리가 한 8%.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 회사가 전리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다? 고정비 줄이기죠. 고정비 줄이기의 1순위는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죠.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버스비도 이제 오르잖아요.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요. 웬만한 거리를 이제 걸어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버스비, 지하철 요금을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밥값은요. 담배값은, 소주값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나 소주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방위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가격이 대폭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극단적으로 식비 줄이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옷을 아니면 술을 흥청망청거리면서 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최적화되어 있고 이미 줄일 만큼 줄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서 더 궁핍하게, 더 악착같이 좀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인이 되기만 하면, 내가 30살이 되기만 하면, 40살이 되기만 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잘 지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 어떻습니까? 사는 게 더 팍팍하고 더 힘들죠. 이러다가는 나중에 나이 60대고 70대도 허덕이면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려 더 듭니다. 근데 그런 걱정,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은 좀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 좀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금 서비스까지 준다. 작년에 현금 서비스 규모가 50조를 훌쩍 넘어댑니다. 얼마나 많이 쓰면 저렇게 넘을까요? 카드사들은 개인 회원들한테 이용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답니다. 저시용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에서는 카푸어들이 급제한을 구할 방법을 서로 묻고 있다고 합니다. 벤치차주라는 방장 A는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추천했답니다. 300만원 이하의 소액이 필요할 때는 한 달 안에 갚아야 되지만 돈이 없어도 다른 카드사 현금 서비스로 돌려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안 된답니다. 어려워진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 현금 서비스로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카드사들이 이용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19%인데도 이용액이 는답니다. 현금 서비스가 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점점 궁지로 몰려든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들이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카드론 평균금리가 14에서 17%. 많이 높죠. 많이 높습니다. 이제 법정 채무금리가 20%인데 나중에 좀 지나면 이놈의 정부가 법정 채무금리도 20%가 아니라 25%, 30%로 올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출을 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할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이용액이 늘었다. 그만큼 궁지에 몰린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현금 서비스 이용객 10명 중 6명이 다중채무자입니다. 부실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든 어쩌든 간에 금융당국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도를 줄여버리는 거죠. 카드사도 자기네들이 먼저 살아야겠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들, 주택담보대출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가지고 있고 보험약관 대출 등 모든 대출은 다 쓰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돈 구할 데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는 현금 서비스로까지 온 거죠. 씁쓸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괜찮을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혹독하고 많이 우려스러울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의무가 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챙기냐?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잔소리처럼 자꾸 드립니다. 잔소리니까 지겹죠. 좀 별로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삶을 지켜내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건 전부 다 개개인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현금 서비스 이용 가능액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중저 신용자들에게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엄마품이 아니다. 돈은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명언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